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승강기 법령 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의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층은 6층 이상이고 3000제곱미터는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죠. 문제 기억 정답. 니은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64조 제3항의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니은 정답. 디귿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8제곱미터가 아니라 6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호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거 8제곱미터는 오답입니다. 리을 높이 2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1m가 아니라 31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64조 제2항에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 리을 높이 21m는 오답. 정답 2번.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공장. 공장이 정답인데요. 공장은 입지 단계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공동주택, 3번 일학시설, 4번 숙박시설, 5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2번부터 5번까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10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1호의 공동주택, 2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3호의 업무시설, 4호의 숙박시설, 5호의 일학시설. 정답은 1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 결정 제도란 건축주가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입지에서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사업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1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문제 1번 옳고.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당연히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1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는 제10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 틀려서 정답. 5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 후 효력은 상실된다.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10조 9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75번 건축법령상 비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장례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문제 1번은 220제곱미터는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3호에 오피스텔 용도로 쓰는 층 해가지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문제 2번 3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됩니다.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1호에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해가지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4번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150제곱미터는 해당되지 않아서 틀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문제 4번 150제곱미터는 해당되지 않아서 틀려서 정답. 5번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2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문제 5번은 250제곱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7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객이 당연히 고려 대상입니다. 2번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 교통량 건축물의 높이 지정은 도시경관, 1조, 개방감 등 물리적 공간 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죠. 변동성이 큰 교통량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고려 대상이죠. 4번 도시미감 및 경관계 고려 대상이고 5번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 고려 대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는 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호에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문제 1번 2호에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들어갑니다. 교통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호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문제 3번에 해당 4호 도시미감 및 경관계 문제 4번 해당 5호에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 문제 5번 해당 정답은 2번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나와 있는데요.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문제 1번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인데 불연재료로 바꿨죠. 틀려서 정답. 2번 내야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2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방화구조란 하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행령 2조 8호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시행령 제2조 15호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행령 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재건축물이 아닌 것은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제, 2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 적용제, 3번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건축법 적용 대상인데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장용 컨테이너는 적용 제대상입니다. 4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적용 제대상. 5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 지정 문화유산 적용 제대상. 근거는 건축법 3조 제1항에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로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5번 적용제에 해당되죠. 2호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단 강목의 시설에 가지고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문제 2번 적용제에 해당되죠. 라목에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3호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문제 1번 적용제에 해당. 4호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창고. 공장에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제 대상인데 문제 3번은 임시숙소는 적용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5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문제 4번 적용제에 해당이 되죠. 정답 3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대수선이라는 것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1번 보를 2개 변경하는 것, 2번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것, 3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번 특별 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번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은 1번인데요.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조 2에 나와 있는데 1호에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번 해당이 되고 2호에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번이 해당이 되죠. 3호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호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호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4번이 해당되죠. 8호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번이 해당이 되고 9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예백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번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대부분 다 3개죠. 정답은 1번.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나무를 심는 것을 우리가 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적용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번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4번 국토 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건축물,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은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에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무가 많으니까 필요가 없죠.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은 시설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3호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공장 똑같죠. 4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위주로 보는 겁니다.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호 축사는 돼지, 소, 쾌적한 환경 조성할 대상이 아니죠. 7호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철거하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고, 8호에 보면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이 해당되는데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노출되지 않게 적용으로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이런 데는 이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고, 10호 단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가지고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데는 적용하지 말라 해도 적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개방된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1번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오답인데요. 노후산업단지도 중공업지역처럼 새로 개발할 때 정비 후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공지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4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 상업지역, 3호 준공업지역, 4호에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2번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필로티라는 게 뭐냐면은 건축물 보면 1층에 사람 통행로 또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3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쇼핑센터 앞이라든가 백화점 앞에 보면은 긴 의자 등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법령에 없습니다.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제한되는 행위는 단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제한되는 행위를 열거해 놨습니다. 3호에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제한 행위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검토해서 공공안전을 증진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축 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 허가 이전에 합니다. 근거도 1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하기 전. 1번 오답. 2번 안전영향평가 기간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면은 선택이 좁아지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줍니다. 2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 오답. 3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건축물 관련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습니다. 오답. 4번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문제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민원제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일간신문 공개 오답. 5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전혀 틀린 내용이 없죠. 근거는 1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허가 제한 제도 목적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에 계획을 세우는 동안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때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오답.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허가권자가 직접 제한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제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물 관련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18조 제4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 5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령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제한하는 특별시장, 강역시장, 도지사가 이제 보고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답은 3번.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문제 그대로 답이 나와 있는 문제로 법리와 상식으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반자가 없는 경우 한정한다 등 내부 마감재죠. 기억이 마감재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방화에 필요하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 기준이니까
실내 공기질이죠.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니까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공고 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마감재료 두 문제 있죠. 4번하고 5번. 그리고 방아. 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부 52조에 그대로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내진 능력 공개 목적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투명하게 알려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번 높이가 13m인 건축물, 2번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4번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번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은 5번인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보면은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죠. 1호에 보면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3호에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1번 해당, 4호에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 2번이 해당되고, 5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3번이 해당되죠. 6호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문제 4번이 해당이 되고, 7호에 보면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성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선을 지정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4m를 확보해야 되죠. 만약에 2m라면은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2분의 1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이쪽으로 1m 해가지고 전체가 4m가 되죠. 두 번째는 하천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2m 도로가 있으면은 하천 쪽으로 넓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쪽으로 넓힙니다. 2m 플러스 2m, 4m를 확보해야 됩니다.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죠. 문제를 보면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하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근거는 건축법 4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3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적용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1번 건축물의 용적률, 2번 건축물의 건폐율,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4번 대지의 적용면적, 5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은 1번인데요.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77조 13에 나와 있는데요. 제6항에 보면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적용,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4번. 갑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 가로 열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가로 닫고의 용도를 전부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시설군에 따른 용도 변경 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기재 내용 변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허가 대상은 상위군 용도로 변경 시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은 하위군 용도로 변경 시 신고 대상, 기재 내용 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시 기재 내용 변경인데요. 시설군을 살펴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출제되는 시설군이 4호부터 7호까지인데요. 이 문제도 자동차 영업소가 7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 노래연습장도 7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갑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7호 시설군이잖아요. 기재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2번 갑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기재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3번 갑은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은 허가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내용은 허가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4번 갑은 B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이죠. 5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이죠. 기재 내용 변경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정답은 4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해당됩니다. 니은 건축물의 처마 높이 7m 이상, 9m 이상이죠. 오답. 디귿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근거는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9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3층입니다. 2호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문제 기억이죠.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는 7m 이상 오답입니다. 5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디귿 정답이죠. 6호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8호에 보면은 감옥 및 다목의 건축물, 9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정답은 3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출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전시장. 전시장은 사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출구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8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해가지고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 문제 1번 정답. 2번 무도학원. 출구 설치 대상인데요. 시행령 38조에 공연장, 종교 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3번 동물 전용 후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붐빌 수가 있죠. 안전사고 때문에 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39조 제9호. 4번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설치 대상 시행령 38조 1호에 나와있죠. 5번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일시에 많은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시행령 39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적률 계산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동일함. 지상 1층 중 50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주차장은 제외합니다.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의 업무시설로 사용함 포함되죠.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계산식에 넣으면은 대지 면적이 1500이죠. 분의 1층은 주차장을 제외하고 500제곱미터만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2층부터 11층까지는 10,000제곱미터 해가지고 500 플러스 만은 1500 곱하기 100 하면은 700%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먼저 공개 공지 설치 목적은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로 악화되는 도시 환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개 공지를 설치합니다. 1번 일반 주거지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운동장도 높고 공개 공지 설치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1번 오답. 2번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3번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간망탑. 간망탑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망탑은 오답. 4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자연녹지지역은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대상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공개공지 등 확보 관련해 가지고 1호의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의 상업지역, 3호의 중공업지역, 4호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안 돼서 오답. 5번 중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중공업지역은 상업시설 등 주거시설 등 포함되죠. 운수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공지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5번. 72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당연히 해당되죠. 2번 해당 건축물의 하중 저항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해당이 되고, 3번 집안조사 방법 및 진해력 산정 결과의 적정성 해당이 되죠. 4번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 수위 변화 및 집안 안정성에 관한 사항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5번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안전영향평가 기관이 영향평가할 때 필요한 내용이 아니죠. 정답은 5번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0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당 각호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죠. 정답은 5번.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1항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호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감옥, 단독주택, 유효너비 0.9m 이상입니다. 0.9m는 단독주택에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최소 폭으로 보입니다. 남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일학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너비 3m 이상. 일학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최소 3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다목,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너비 1.5m 이상. 평균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0.9, 500, 3, 1.5입니다. 7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극장. 극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입니다. 서점. 서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는 미만에 해당이 안되죠. 2번은 2종 근생시설입니다. 3번 탁구장은 최소 2종 근생시설이죠. 탁구장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운동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4번 밭주소. 밭주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1종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산후조리원. 정답인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면적과 상관없이 원자 들어가면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7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결합건축은 2개 이상의 대지를 묶어서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번 국토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 2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 개발구역 역세권 개발구역도 가능합니다. 3번 건축협정구역 가능합니다. 4번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특별가로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가로를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가능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77조 1호에 나와 있는데요. 결합건축 대상지에 가지고 제1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상업지역이죠. 2호 역세권 개발구역 3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1호의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있는데 특별가로구역은 별개입니다. 정답은 4번. 7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기업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에 관한 사항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 관계에 관한 사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는 디귿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분할 제한 사항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을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제에 관한 사항 해당이 되는데요. 정답은 3번 기억하고 리을이 되는데 근거는 건축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73조에 살펴보면은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42조가 조경에 관한 사항이죠. 58조가 대지안의 공제에 관한 사항인데 44조, 57조는 적용 특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찾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수 안전 설비 공간이라든가 공익적, 환경적, 조성 공간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필수 안전 설비 공간이죠.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119조에 나와 있죠. 건축 면적 산입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3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산입하지 않죠. 근거는 시행령 11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주학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를 사전 요청할 수가 있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하는데 통지를 받는 경우 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해당됩니다. 니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해당이 되고 디귿,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 당연히 해당이 되죠. 리을,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도시지역 예는 안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6항에 보면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1호의 개발이행 허가, 2호의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다만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도시지역 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3호 농지 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호 하천 전용허가. 정답은 3번. 72번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구조 형식과는 다른 고난이도 구조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1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 관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13조 7항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에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13조 및 시행령 10조 위에 보면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1번은 오답. 2번 대지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적용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는데요. 건축법 제6조 위에 보면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은 이 법령에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조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2조가 없죠. 41조, 48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오답. 3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시행령 2조 제18호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목에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문제 3번 정답. 나목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목, 라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4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m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로 나와 있죠. 15m는 오답입니다. 시행령 2조 18호에 나와 있죠. 5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6조 3 2항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5번 건축허가 신청 전은 오답. 정답 3번. 73번 건축주 갑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이 문제는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완화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대지의 조경, 수면 위에 완화 적용 가능하죠. 2번 공개공지 등의 확보 가능하고,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능하고, 4번 대지의 안정 가능하고,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 지진이 수면이나 육지 가리지 않죠. 정답은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당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가지고 40조에부터 61조 열거가 됐는데요. 42조 대지의 적용 들어가고 공개공지 등 확보가 43조 해당이 되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60조 해당이 되고 대지의 안전 40조 해당이 되는데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 48조 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5번. 74번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대수선에 따른 건축 신고 시 관련 인허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호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는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이니까 3호에 해당이 되죠. 문제 1번 정답. 2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시공자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 각호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호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문제 2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3번 B시장은 건축 신고 후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수선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죠. 근거는 제13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 4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신고는 1년이죠. 6개월은 오답. 근거는 14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6개월 이내 오답. 5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2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문제 5번 사용 승인 신청 없이 오답. 정답 1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에 대하여 상급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국방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2번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 특별자치시장 건축허가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18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서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18조 제5항에 나와 있죠. 문제 5번 오답. 정답은 3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건축물 대장을 언제 정비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해당됩니다. 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디귿,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리엇, 디귿 5번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38조 1항에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호에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문제 기억 정답이죠. 2호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문제 니은 정답이고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령 제25조에 보면은 1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문제 디귿 정답이죠. 정답은 5번. 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역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1번은 오답, 2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인데요. 접도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존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69조에 나와 있죠.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제70조.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합니다. 근거는 74조에 있는데요. 문제 4번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은 오답. 5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답인데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도지역,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문제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해결인데, 건축신고수리자는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건축지도원도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3번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허가권자도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정답 5번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88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은 건축 등과 관련된 당 각호 분쟁 해가지고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1호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4번 정답이죠. 3호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호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호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호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1호부터 7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건축신고수리자, 건축지도원, 허가권자는 없죠. 정답은 4번. 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먼저 조경을 하는 목적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 등을 심는 것을 말하죠.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이죠. 물류시설이 있으면은 미관이나 환경에 장애가 되는데,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1번은 조경을 해야 되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2번 2층의 공장. 공장은 시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조경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적용할 필요가 없죠. 4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은데 적용할 필요가 없고. 5번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 소돼지 키우는데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무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무 심을 필요 없죠.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도 적용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무도 마찬가지죠. 4, 5. 산업단지 공장도 마찬가지죠.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나무 심으면 바로 죽죠.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호 축사 동물을 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죠. 7호 가설 건축물은 곧 철거하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8호에 물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물류시설이 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문제 1번 상업지역은 제에서 정답이고 9호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호는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가목에 관광시설, 라목에 종합휴양시설, 다목에 관광시설, 라목에 골프장. 10호는 관광단지나 골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용하지 말라고 해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1번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지상권자는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자가 반대하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77조 4 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 후 합의로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지상권자 반대는 오답. 2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축협정은 개개인들 소유자들이 하는 건데 시도지사까지 나서서 할 대상이 아니죠. 근거는 77조 6에 나와 있는데 제2항에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시도지사는 오답. 3번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협정 변경도 신고가 아니라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거는 77조 7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3번 신고 오답. 4번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 후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전원 후 동의가 아니라 가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근거는 77조 9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전원 후 동의 오답. 5번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는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이전받는 자가 건축협정을 따라야 됩니다. 근거는 77조 10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르면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2조의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이고가 아니라 이상이거나 입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제2조 제19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이상이고 오답. 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먼저 재축이라는 것은 재자가 재난 관련이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새로 축조할 경우에는 감옥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문제 3번 늘려서는 오답입니다. 4번 건축물은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나 가능하고 기와집, 초가집은 안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은 내력벽을 증설할 수는 있지만 건축 면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2조에 나와 있는데요. 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예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답. 정답은 1번. 75번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용도 변경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허가는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1번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전제가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시설은 5번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료시설은 6번 교육 및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옳고 2번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4번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숙박시설 5번을 4번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사항입니다. 문제 2번은 용도 변경 허가는 옳고 3번 갑이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은 신고사항인데 건축법 제19조의 용도 변경에서 제5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22조를 준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3번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틀려서 정답. 4번 A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C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필요하면은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9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B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일학시설의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2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문제 5번 옳음. 정답은 3번. 76번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갑은 B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20층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층이기 때문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에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해서 옹벽을 축조할 때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당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2호에 공작물의 축조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따로 축조 신고는 틀려서 정답. 3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사 시공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 각호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가지고 3호에 나와 있는데요. 3호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이 허가 내줄 때 광역시장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면은 구청장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죠. 문제 4번 옳고 5번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 감리자가 감리할 때 필요하면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공사의 공사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2번.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면적 산정에서 제대상 시설물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나무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오답인데요.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주거공간이 아닌 위생관리상 필수적인 공용 부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19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2호 건축면적에서 다목의 담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로 6에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오답인데요. 무조건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119조 4호의 연면적 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당 강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감옥에 지하층의 면적이 들어가 있죠. 지하층에 어떤 것이 설치되었던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2번 지하층 면적 산입은 오답. 3번 건축법상 건축물을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필로티라는 것은 아파트 1층에 보면은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 5호에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의 충고를 제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정답. 4번 건축물의 충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이면으로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충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이면까지 높이로 합니다. 시행령 119조 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면으로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오답. 5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오답인데요. 시행령 119조에 보면은
1항 9호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여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평균하여는 오답입니다. 정답 3번. 7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연상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건축법 제44조 대지하의 도로 관계는 적용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려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접근하죠. 대지하의 도로 관계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령으로 접근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 완료일까지이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분양 완료일까지면은 언제까지 기한이 없죠. 근거는 시행령 15조에 1항 2호에 나와 있는데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니은 분양 완료일은 오답입니다. 디귿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호 감옥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인데요.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견본주택은 표준 설계 도서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준 설계도 적용 대상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디귿 감리자 지정은 오답. 정답은 1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주가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은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을 통지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니은 산지관리법 제15조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디귿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리을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데요. 디귿이 해당이 안되죠.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도시지역 안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밖이죠. 근거는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6항에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 각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호에 개발행위 허가, 2호에 산지관리법 제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이죠. 문제 니은 정답. 3호 농지 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호 하천 전용허가. 정답은 2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 자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1번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오답인데요. 이해관계자들 다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4조 6의 제2항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번 신청인과 허가권자만 한한다는 틀려서 정답. 3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조 5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번 옳고. 4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열람도 하고 사업장에 출입해야지 조사도 할 수 있죠. 근거는 제4조 6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4조 4 제1항에 나와 있죠. 정답은 2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 시 안전조치 이행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행정청이 대행하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1,001%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경우 어떤 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수련시설 중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번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은 4번인데요. 먼저 숙박업소가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되죠. 숙박업소는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29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 제22조에 나와 있는데 1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2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놀이연습장을 제한다. 2번, 3번이 해당이 되죠. 3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문제 4번 정답이죠. 4호에 의료시설, 5호에 교육연구시설, 6호에 노유자시설, 7호에 운동시설, 8호에 업무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6번 건축법령상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철도 시설 관련해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플랫폼, 니은 운전 보안 시설, 디귿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리을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정답은 5번. 근거는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호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당 강목의 시설해 가지고 가목,
운전 보안시설, 라목의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다목의 플랫폼, 라목의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용용 급수, 급탑 및 급유시설. 정답은 5번.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분리해서 축조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2번 높이 4m의 옹벽, 3번 높이 8m의 굴뚝, 4번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 대피호, 5. 높이 4m의 장식탑. 정답은 5번 높이 4m의 장식탑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높이 6m를 넘는 굴뚝, 3번이 해당이 되죠. 3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문제 5번 4m 장식탑은 틀리는데요. 넘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4m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문제 2번 해당. 6호에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문제 4번 해당. 7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문제 1번 해당. 8호에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예백이 없는 것. 9호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정답은 5번. 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2개 이상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제도를 결합건축물이라고 합니다. 1번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명시 대상. 2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명시 대상. 3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아니고 법인 등록증을 명시해야 됩니다. 3번 정답. 4번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해당. 5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성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명시 대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77조 16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이치 및 용도지역. 문제 1번. 2호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문제 2번. 3호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문제 5번. 4호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문제 4번. 문제 3번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정답 3번.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임.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이 많다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갇히느냐입니다. 분산되고 잠깐 이용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정답 1번. 2번 판매시설,
3번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번 종교시설, 5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목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감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가로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가로 2 종교시설, 문제 4번 해당. 가로 3 판매시설, 문제 2번 해당. 가로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터미널을 말하죠. 문제 3번 해당. 가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문제 5번 해당. 가로 6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나목의 16층 이상인 건축물. 문제 1번 관광휴게시설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관광휴게시설은 재난시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 73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목적이 설계 검토가 아니라 시공 전 최종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착공 신고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착공 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해당, 2번 처마 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당,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해당,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정답. 5번 다세대 주택 해당.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로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입니다. 문제 4번 2층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으로 정답.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 2번에 해당. 5.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3번 해당.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면 틀립니다. 9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정답 4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과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3층은 틀려서 정답인데요.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14조 1항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호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1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되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층은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아서 정답.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3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번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대통령령 제5호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은 연면적 층수와 상관없습니다. 해당.
4번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해가지고 대통령령 1호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층 50, 2층 30 하면은 8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5.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 제11조 제3항의 1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답 1번. 75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4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2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건축물하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 1번은 4층의 대수선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위 시설군 병원을 하위 시설군 서점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는 19조 2항.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2호의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병원은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인데요. 서점은 7호 근린생활시설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는 19조 2 제1항.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신청할 수 없다 오답.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건축법 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건축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문제 4번 준주거지역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한데 할 수 없다는 오답입니다.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점은 옥상 강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40조 3항.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호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강목의 건축물 해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서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오답. 정답 2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법 규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벽 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수평거리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3호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옥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2번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에 나와 있습니다.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나 장식탑이나 물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필로티라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보면은 1층에 주차장이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다목에 나와 있습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은 바닥 면적 산입 틀려서 정답. 4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리화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5번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3번.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위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순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니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대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리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법리화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위반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초과, 두 번째, 세 번째는 건폐율 초과, 네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정답은 4번.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호의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2호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90, 3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100, 4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70. 정답 4번. 7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의 구조, 배치, 조명, 출입체계 등을 안전하게 설계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당이 되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당이 되고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4번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5번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 300세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63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로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문제 5번 세대수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300세대라고 특정해놨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문제 2번 해당. 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3번 해당.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로는 제외합니다. 5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연구소나 도서관은 창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수하게 되어 있죠. 범죄 예방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6호의 노이잘 시설, 7호의 수련시설, 8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4번 해당. 정답은 5번